일단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천이 300만이 넘었거든요. 2022년, 2023년에 인천이 입주 물량이 좀 많았는데 입주 물량이 점점 줄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다. 2026년 이후부터는 인천 또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미분양이 좀 지금은 좀 많긴 해요.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더 많았던 적도 많았고 저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인천이 2026년 이후에는 저는 좀 개선될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송도, 청라, 영종과 금단 또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있죠. 이런 지역들은 놓쳐서는 안 된 지역입니다. 앞으로 인프라가 갖춰지면 뭐 8억 이상 충분히 뭐 10억 이상 갈 수도 있죠. 요즘 인천 부동산 시장은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일단은 그렇게 뭐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뭐 인천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이 이제 보합의 제가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네. 아직 본격 상승 전환되지는 않았습니다. 상승 전환되지 않았는데 이 보합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올랐다 내렸다 등락을 거듭하는데 서울 기준에서 일단 완전 상승은 아니잖아요. 네. 완전 폭락도 아니고 그럼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일단 관망을 하는 분들도 있고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 투자하고 싶을까요? 아직은 고점 대비 뭐 좀 고점을 이르지 못한 곳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건 투자 잘하는 사람들이고. 아, 그런가요? 그렇죠. 투자 잘하는 그게 맞아요. 맞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좀 더 확실한 뭔가 믿는 구석에 뭔가 베팅을 하고 싶은 마음. 이게 상승장일 때는 특징이 뭐냐면 아무데나 투자해도 다 올라가거든요. 상승장일 때 아무데나 투자해도 올라가는데 지금 같은 조정의 구간에서는 불안하니까 핵심 지역 위주로 갑니다. 그래서 한강벨트 신고가가 나와도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신고가가 나와도 거래를 하는 이유는 그래도 여기는 좀 뭔가 진짜 뭐 나중에 인구가 감소한다든지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그래도 버티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안심할 수 있는 버팀목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한강벨트로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다라고 할 수는 없고 특징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같은 수도권인데도요. 저는 시장 가치 저는 아파트 시장을 볼 때 이제 네 가지 가치를 보는데 시장 가치,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내재 가치를 보는데 현재 가치는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치죠. 네. 시세, 뭐 입지나 역세권이냐, 교육 환경이냐, 편의 시설이냐, 뭐 세대수, 새 아파트 이런 걸 가지고 결국 현재 가격에 반영이 되는 가치고요. 내재 가치는 재건축할 때 이제 대지 지분이 얼마나 되느냐, 용적률이 얼마나 낮으냐. 그래서 내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재건축할 때 유리하냐를 내재 가치고 미래 가치는 뭐 지하철역이 생긴다든지 더 좋아질 것 같은 기대감. 근데 시장 가치는 시장 흐름에 따라서 얼마나 탄력적으로 움직이느냐. 그러면 저는 보는 기준이 2017년에서 2021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승장의 시작과 끝점을 보고 얼마나 올랐느냐를 가지고 저는 이제 시장 가치가 있다 없다를 보는데 보통 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보통 2배 정도. 그러면 2배보다 보통 2배 정도인데 수도권에서 1.3배 올랐어. 그럼 얘는 탄력성이 떨어지잖아요. 네. 시장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2배 정도면 좋아. 괜찮은데 어떤 데는 막 3배, 4배 올라가는 데도 있거든요. 네. 이거는 뭔가 잘못됐잖아요. 네. 남들 2배 올라갔는데 얘가 왜 3배, 4배 올라갔지? 확인해 봤는데 뭐 지하철역이 발표가 됐다. 착공이 들어갔다. 이런 합리적인 미래 가치가 있는 곳은 괜찮아요. 네. 이유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 호재 미래 가치 GTX가 있는데 너무 단기간 급등했다. 3배 올랐다. 이건 나중에 또 조정됩니다. 네. 2020년, 2021년, 2022년에 오히려 조정이 좀 많이 되는 곳들, 의왕이나 이런 곳들이 네.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오버슈팅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2배 정도로 보는데 인천도 2배 정도 갑니다. 물론 인천도 단지마다 차이가 있는데 뭐 송도 예를 들면 인천이 대표 주자니까요. 그렇죠. 2배 정도, 강남도 2배, 송도도 2배를 갑니다. 2배 가는데 차이가 뭐냐면요. 그래프를 보면 상승 그래프를 한번 뽑아보면 강남은 2017년부터 꾸준히 상승해요. 꾸준히. 네. 2017년 또 오르고 18년 또 오르고 19년, 20년, 2021년까지 오릅니다. 인천 쪽은 어떻게 오르냐면 2017년 별로 안 올라요. 2018년 별로 안 올라.
2019년 좀씩 하다가 2020년부터 폭등합니다. 2020년, 2021년 2년의 폭등이 시장 가치 2배를 다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강남은 꾸준히 상승한다. 인천 외곽 지역들은 늦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강남 핵심 지역들 우리 저수지 인원으로 본다면 올라갈 때 강남부터 올라가서 이제 저수지 물이 말랐다가 비가 오면 중심부부터 차잖아요. 네. 외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강남부터 올라서 외곽으로 번지거든요. 그래서 강남 오르고 상승장일 때 특징이 강남부터 물이 차고 한강벨트 물이 차고 경기도 가까운 서울 가까운 남부권 분당이나 광명이나 과천이나 하남이나 이런 지역들 물이 차고 그다음 수도권 외곽 지역들 서울 북부 지역들 그다음 인천 송도 오르고 송도가 이제 거의 같이 움직이고 송도 오르고 나면 인천의 구도심들 이 마지막 올라 순서가 있습니다. 다다다다. 그러니까 5년을 상승장을 보면 순서가 있죠. 그러면 마지막에 걸린 구간들은 빨리 올라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 가치는 비슷한데 그 상승 기간이 좀 다르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상승 기간은 좀 짧습니다. 짧은데 한 번 올라가면 올라가는 폭은 좀 크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상승장의 마지막에 올라가기 때문에 쭉 올라갔다가 끝물에 잘못 걸리면 물릴 수 있겠네요.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좀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강남이 좋다는 말이 강남이 천정부지 많이 올라서 좋다는 게 아니라 상승 기간이 좀 길고 하락 기간이 좀 짧고 버틸 때도 잘 버티고 회복될 때도 좀 빨리 회복된다는 거지 절대 가격을 본다면 결국에는 상승률은 비슷하다. 그래서 인천이라고 해서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런 특징을 알고 우리가 네. 좀 접근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은 조정의 구간입니다. 조정의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가물어서 물이 점점 말라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도 지방부터 떨어졌고요. 올라갈 때 2020년에 마지막에 지방 중소도시들도 올랐잖아요. 네. 제가 수도권만 봐서 인천이라고 했는데 중소도시도 올랐는데 걔들이 오르면 사실 끝물이거든요. 포항, 경남, 전주 뭐 이런 지역들, 창원은 좀 큰 도시입니다만 이런 지역들이 오르면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 수도권에서 본다면 인천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송도는 좀 빠릅니다. 송도는 거의 수도권 분당 다음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빨리 반응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알고 저는 좀 접근하는 게 좋겠다. 지금은 조정의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인천까지 완전한 훈풍이 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인천 중에서도 지금은 크게 관심 받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천지개벽할 곳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인천 전체가 뭐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한강벨트하고 과천하고 분당하고 이런 지역들만 지금 반짝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큰 관심을 받지 않고 있는데 천지개벽이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인천을 바라볼 때 이제 제가 투자의 키포인트를 찝어드린다면 첫 번째는 택지지구, 두 번째는 지하철. 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찍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인천을 나쁘게 보지 않아요. 나쁘게 보지 않은 이유가 일단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이 그래프 한번 보시면 아시다시피 서울은 인구가 줄어요. 경기도와 인천은 인구가 늡니다. 인천이 300만이 넘었거든요. 이제 조만간에 부산 따라잡습니다. 2대 도시가 됩니다. 전국에서 서울 다음에 2대 도시가 인천입니다.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인데 물론 인천 내에서도 이제 양극화가 심하다겠으나 이 출산율 감소 시대에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물론 수도권 전체를 본다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오고요. 서울의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데 서울의 집값과 전세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경기도나 인천으로 이제 등 떠밀려 오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다 주택 수요란 말입니다. 네.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입주 물량 살펴보게 되면 입주 물량이 올해까지는 좀 많아요. 인천이 2023년까지 입주 물량이 좀 많았습니다. 2022년, 2023년에 인천이 입주 물량이 좀 많았는데 입주 물량이 점점 줄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다. 2025년, 6년 이후부터는 인천 또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미분양을 보게 되면 미분양이 좀 지금은 좀 많긴 해요. 미분양이 지금 한 9월 기준으로 3,408호 정도, 8가구 정도, 3,400 정도 되는데 지금은 좀 많긴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더 많았던 적도 많았고 저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인천이 2026년 이후에는 저는 좀 개선될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앞서서 제가 포인트 2개 말씀드렸잖아요. 택지지구와 지하철. 네. 인천에 택지지구가 뭐 있을까요? 어디가 있나요? 일단 송도.
아, 네. 국제도시, 송도 택지지구지. 택지지구란 거는 이 계획도시를 말합니다. 네. 정부가 나서서 이제 선을 끊고 우리 민간한테 맡기면 만약에 저한테 맡기면 제가 땅 사가지고 아파트 하나 지어버리잖아요. 난개발이 되잖아요. 난개발 중에 가장 아쉬웠던 지역이 저는 특정 지역을 말하면 죄송하지만 용인에 가면 이렇게 수지, 승복동, 상현동 이런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해서 신도시로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난개발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만 가면 너무 아쉬워. 용인 수지가 너무 좋은 땅인데 네. 김영삼 정부 시절에 저는 김영삼 진짜 이게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택지개발지구에서 신도시를 개발했어야 되는데 택지개발 안 하고 이제 김영삼 정부 시절에 막 성수대교도 무너지고 1기 신도시가 이제 노태우 정부 시절에 해서 공급 물량도 많고 모래 뭐 그런 얘기들도 있어서 김영삼 대통령은 개발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뭐 건설부 장관이 개발 얘기했다가 재떨이로 맞았다는 그 일화도 네. 있을 정도로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개발을 싫어해가지고 신도시 개발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1기 신도시만 하고 그냥 유지 관리만 했고 비어있는 땅은 그냥 난개발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버렸기 때문에 이 지역이 좋은 땅이 난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가보면 사실 좀 아파트는 많은데 좀 답답하거든요. 체계적 개발, 공원과 학교와 편의시설을 딱딱딱딱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점이 아쉽고 송도는 택지 개발했죠. 인천에서 3개 송도 국제도시 있잖아요. 청라, 네. 영종 이 3개의 택지지구가 있습니다. 인천은. 그리고 최근에 금단 신도시. 네. 저는 금단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금단이 뭐 입주 물량도 좀 많았어요. 인천이 지금 미분양도 좀 많고 입주 물량이 많았던 거는 금단 신도시 영향이 저는 좀 크다고 보는데 금단 신도시에 있고 루원시티도 있는데 금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신도시입니다. 택지지구 중에서 규모가 큰 곳을 우리는 신도시라는 이제 별명을 붙여주는데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신도시는 네. 그냥 애칭이에요. 공식 명칭은 공공택지지구인데 어떻게 됐든지 금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물론 지금 또 이제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1단계, 2단계는 이미 완성이 됐고 인천 지하철 뭐 연장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인프라가 좋아서 가격대가 뭐 전용 8사 기준으로 어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뭐 7, 8억씩 이렇게 하고 네. 하는데 지금 막 개발되는 구역들이 있어요. 뭐 이번에도 분양 푸르지오 더파크인가 뭐 분양 하나 했는데 그 위에 이편한 세상 뭐 비슷한가? 뭐 거기도 작년인가요? 분양을 하고 했는데 지금 좀 횡합니다. 주변에. 횡한데 미래 가치를 보라고. 택지지구는 시간이 지나면 한 5년 지나면 다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를 보자면 저는 택지지구가 살기 좋다. 서울을 제외하면 나중에 인구가 감소되더라도 인구가 감소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이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자리와 네. 역세권 그리고 주거 편의성, 주거 인프라거든요. 주거 인프라가 택지지구입니다. 택지지구보다 살기 좋은 곳은 없습니다. 강남도 따지고 보면 택지지구예요. 영동 개발해서 택지 네. 새롭게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광화문 쪽보다는 좀 체계적인 개발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송도, 청라, 영종과 금단 또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있죠. 이런 지역들은 놓쳐서는 안 된 지역입니다. 금단 신도시도 최근에 분양하는 거 보면 분양가가 5억대, 전용 8사가 5억 몇천씩 뭐 이렇게 나오는데 6억도 나오는데 건축비 생각해 보면 6억 정도 나와도요. 뭐라 그럴까? 이제 5억 이하는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5억 이하. 물론 뭐 저기 완전 저 북쪽 임진강 있는데 이번에도 하나 분양하던데 거기가 분양가가 4억 5천 정도 나오거든요.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4억 5천이 마지노선이에요. 제가 볼 때는 건축비 생각해 보면 아무리 땅값이 저렴해도 4억 5천이 마지노선이고요. 기본 5억 다 넘어갑니다. 5억 다 넘어가기 때문에 택지지구에 지하철이 연결이 되는 금단 신도시도 인천 지하철 연장되거든요. 연장되기 때문에 이런 곳들은 저는 6억대 정도라도 충분히 괜찮다. 앞으로 인프라가 갖춰지면 뭐 8억 이상 충분히 뭐 10억 이상 갈 수도 있죠. 갈 수도 있는데 제가 간다라고 제가 말은 못 하잖아요. 네. 적어도 8억까지는 저는 인프라가 갖춰지면 충분히 가겠다라는 생각이고 송도 보더라도 송도도 아직 전고점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송도 살기 너무 좋잖아요. 네. 송도의 유일한 단점은 서울 가기 어렵다. 가보면 실제로 지하철 타보면 죽습니다. 진짜 저도 한 번씩 임장하러 가는데 가는 거는 좋은데 근데 여기 탈출하기가 어려워요. 진짜 이 광역버스도 제가 볼 때는 이상하게 자주 안 오는 것 같고 지하철을 타도 시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게 GTX-B가 이제 2030년 되면
개통이 되잖아요. 인천대 있고요. 저는 좀 빨리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 GTX 개통되면 상당 부분 이 단점이 극복이 될 것 같습니다. 송도 안에서만 본다면 살기 너무나 좋은 신도시인데 송도도 지금 전용 84 같은 경우에 이제 공구별로 차이가 있는데 109가 이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교육 환경도 좋고 네. 근데 이제 입주 연도가 이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지나다 보는데 일단 109가 원래 랜드마크였고 최근에는 이제 309가 좀 뜨죠. 309가 109보다는 좀 새 아파트에 GTX 인천대 입구역이 이제 309에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파크 공원도 있고 해서 309가 지금 뜨는 핫 플레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109, 309 좋고 609도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공구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서울의 강남 쪽에 비하면 아직 뭐 신고가가 나오지도 않았고 고점 대비 제가 볼 때는 한 80%, 90%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전용 84 기준으로 보면 109에서도 보니까 한 8억대 정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송도처럼 살기 좋은데 강남 가기 좀 불편한 거 빼고는 8억대의 전용 84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건 요즘 건축비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보면 저는 괜찮겠다라는 입장이고 뭐 청라도 괜찮고요. 영종은 이제 다리를 좀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상하게 힘을 못 받긴 한데 사실 좀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공항철도 같은 것도 놓여져 있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한데 또 쾌적하게 또 서울 자주 나올 일이 없는 분들 또 직장이 그쪽에 있는 분들은 뭐 영종도 괜찮고요. 가장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제 저는 금단하고 인천 계양 3기 신도시잖아요. 인천 네. 계양. 그래서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인천 계양 신도시 본청약 물량 나오면 이번에도 경쟁률이 높지 않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안 하지? 이거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는 거지? 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분들 뭘 기다리고 있지? 이거보다 더 좋은 물량 앞으로 나오기 쉽지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천 계양 신도시의 분양 물량이 나오면 금단도 마찬가지고요. 하세요. 금단과 인천 계양의 신도시 물량 나오면 이거 안 하면 후회합니다. 나중에 뭐 할 건데요. 이거 안 하면 뭐 할 거야 도대체. 그래서 청약을 기다리는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30대들. 하십시오. 인천 계양 진짜 하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인천에 앞으로 신도시 또 뭐 개발하려고. 이거보다 더 좋은 신도시 안 나오니까 입지도 좋고요. GTX-D도 인천 계양 지나간단 말입니다. 제가 앞서서 포인트 말씀드렸잖아요. 택지지구와 지하철, 네. GTX 연결돼요. 송도도 연결되지만 인천 계양, 뭐 부천 대장 또 붙어 있긴 합니다. 이런 지역들 눈여겨 봐야 된다. 그래서 가점 점수가 낮더라도 추천 물량이 있고 인천 같은 경우는 분양하게 되면 택지지구 6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택지는 인천 거주자한테 50%, 서울 경기 50%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인천 거주자들 무주택자들은 일단 무조건 유리합니다. 무조건 유리하니까 인천 계양은 저는 놓치지 마셔라. 더 이상 자꾸 서울에 뭐 로또 뭐 10억 로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막 그런 거 되냐고요. 뭐 서울 거주자들이 대상이고 설사 수도권한테 뭐 줍줍 같은 게 풀리더라도 안 되잖아요. 네. 안 되는 거 제발 좀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그림의 떡, 나무의 떡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떡이 가장 좋은 떡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마셔라. 인천 계양은 절대 놓치지 마셔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제 구축 아파트 중에서 네. 본다면 이제 뭐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일단 지하철 라인을 좀 타고 가야 되고 이왕 구축이라면 좀 오래돼서 그래도 뭐 재건축 추진할 수 있는 여력 네. 아까 제가 내재 가치라고 했잖아요. 용적률이 좀 낮고 대지 지분이 많은 그런 아파트들 좀 눈여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지하철 그 수인 분당선 쪽 지나가고 인천 지하철 있는 그 역이 있습니다. 그 무슨 역이냐면 원인제역하고 신연수역 주변에 가면 그 뭐 무슨 아파트들 좀 있어요. 네. 많이 몰려 있는데 오래되고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들 단지들이 좀 여러 개 있습니다. 이런 단지들이나 지하철 7호선 연장이 되는 굴포천역 보면 뭐 부계 주공인가 뭐 이런 단지들 몇 개 있거든요. 네. 역세권에 택지지구 잘 갖춰져 있고 용적률 괜찮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가격을 봐도 물론 뭐 저렴하다라는 말을 제가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서울이나 이런 지역들 가격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하고 지하철 7호선 타면 가산 디지털 단지까지 30분도 안 걸리거든요. 네.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울만 고집하지 마시고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만 관심 돌리면 저 인천인데요. 아니, 무슨 상관이냐고. 진짜 자금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지 그게 인천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였으면 더 높겠죠 가격이. 네. 그러니까 저는 인천인데요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인천이면 어떻고 우리는 지하철역이 있고
개발 가능성이 있고 주거 인프라가 좋고 택지지구거나 이런 곳들은 들어가셔야 됩니다. 앞으로 살아남을 곳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인천이라는 선입견은 제발 좀 이제 좀 버리시고, 인천 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만 또 뭐 만수주공 이런 데도 용적률이 좀 낮거든요. 그래서 이런 올해 구축 아파트로 가려면 용적률이 좀 낮은 내재 가치가 좋은 아파트 위주로, 역세권이 있는 아파트 위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또 싸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한 10년 후에 이 택지 뭐 개발이 완료되고 또 GTX가 개통되고 그러면은 올라가잖아요. 올라간다니까. 네. GTX 개통되는데 어떻게 안 올라갑니까? 송도 집값 무조건 올라가고요. 진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택지지구는 기본적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또 인천이 이제 물량이 많아서 그런데 계속 이렇게 물량 나오지 않고요. 금단 신도시도 최근에 분양하는 물량들은 지금 이제 4단계이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가 좀 어수선해요. 가보면 어수선한데 5년 10년 지나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 신도시 생각해 보면 2기 신도시만 하더라고요. 네. 가보면 살기 좋잖아요. 앞으로는요, 이제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20년이 지나면 인구 감소 시대에 살아남는 곳은 역세권과 주거 인프라가 좋은 곳, 일자리가 있는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저는 가급적이면 신규 택지지구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금단 신도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잖아요. 인천 계양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잖아요. 인천뿐만 아니라 나머지 수도권 지역들 중에서도 택지지구 중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들은 저는 뭐 지금 투자해가지고 막 1년 안에 답을 내는 거 아니잖아요. 1년 내에 팔면 양도세율 70% 폭탄 맞아 죽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7년 정도는 보유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택지지구의 역세권 택지지구는 절대 후회하실 일 없습니다. 오늘도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투자는 사실은 투자하는, 우리가 많이 물어보잖아요. 언제 사야 돼? 어디 사야 돼? 지금 그렇죠. 우리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정말 중요한 거는 뭐다? 마지막까지 가는 거다. 앞서서 제가 30년 전에 뭐 그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30년 전에 엔비디아 사도 지금까지 못 갑니다. 삼성전자 샀으면 30년 보유할 수 있을까요? 2배 오르면 다 팝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매도할 때, 그러니까 버티는 거와 매도할 때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 로키 영화 잠깐 얘기를 했지만 버텨야 되고요. 그러니까 최적의 매도 타이밍을 잡으려면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고요. 버틸려면 리스크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타이밍에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사 타이밍이 놓치더라도요. 설사 끝물을 잡더라도 잘 버티면 그 끝물에 잡은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이었던 거죠. 네. 10년 전에 그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해 줍니다. 적어도 아파트, 택지지구의 아파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리스크 관리를 한 다음에 너무 100% 완벽한 타이밍과 100% 완벽한 투자 전략을 가지고 사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하고 자금이 되고 리스크 관리가 된다면 자금에 맞춰서 사시고, 내가 최대한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버텼을 때 영원히 가기보다는 또 때가 되면 팔고 갈아타기 전략. 네. 부동산이란 거는 사람 움직이거든요. 생물이기 때문에 한 번씩은 한 10년에 한 번 정도 또 팔고 갈아타는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